네,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소주제. 2020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네, 제가 2020년 유학 트렌드. 유학 네. 트렌드에서 2000년에 불어온 조기 유학 바람 타고 쫙 학생들이 네. 6,000명에서 거의 만 예. 2만 명까지 올라갔죠.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이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9명 거의 실패를 했다.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돌아왔다 한국에. 그렇죠. 네. 귀한 학생들이 많고 또 20년 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네.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네. 헷갈려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네. 정체성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것도 영어가 된 것도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주춤한 거예요. 조기 유학의 바람품이 약간 주춤하고 지금은 거의 10분의 1? 10분의 1이요. 네, 한 네. 2,000명? 네. 3,000명?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학생들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네.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제 국내 수요로 네.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 일어나는 분들이 국제학교들이 세워지고요. 네. 외국인 학교들이 세워지고 네. 대안학교들이 막 세워져요. 제가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네. 이런 나라를 작년에 돌아봤는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동남아시아 네. 영어를 쓰는 뭐 네. 필리핀이나 네. 이런 그런 쪽에서 국제학교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리하자면 10년 동안 2000년대 초반에 10년간 아이들한테 수억을 들여서 공부를 시켰더니 결과도 별로고 그래서 그걸 본 후발주자 학부모들이 본인의 아이들을 국내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영어를 쓰는 그런 학교나 또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베트남의 인터내셔널 스쿨 이런 곳으로 지금 보낸다. 그런 추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가성비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턴을 하는 학생들의 그런 스타일을 보면 네. 관리형 유학을 했던 아이들. 관리형 유학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명문 보딩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들어가도 그 관리 비용이 굉장히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어마어마. 보딩스쿨을 보내게 되면 그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뭐 부모님이 한 번씩 아이를 또 보러 가야 되는 것도 다 되고, 비용이고요. 가디언도 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 네. 회사에 그런 컨설팅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막 추가로 엄청나게 들어요. 네. 그리고 컨설팅 그런 회사에 도움 네. 받아도 네. 컨설턴트는 수업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될지 어떤 과외를 받아야 될지 네.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될지 예. 지침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플러스 모든 비용은 네. 추가라는 거죠. 6만 불은 이제 시작이고 가디언비 몇만 불도 추가해, 컨설팅비 몇만 불 네. 추가해, 그리고 과외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이를 적당한 정보만 알고 보냈는데 그 후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아이 다시 돌려올 수도 없고 내 주머니는 한계는 이만큼으로 알고 했는데 더 많은 비용은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네. 뭐 한 4천에서 8천 정도로 네. 쓰는 분들이 네. 유턴한 거죠. 네. 한국에 있는 뭐 이렇게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의 비용이 한 3천만 원, 네. 2천만 원, 3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제학교들의 비용도 거의 3천에서 한 4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플러스 이제 필요한 AP나 뭐 SAT나 이런 다양한 과목의 과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그것도 10년 지나 보니까 네. 요즘에 많은 또 이제 문제점들이 네. 드러나더라. 국제학교는 보냈는데 네. 학교에서는 책임은 안 지는 거잖아요.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학교는 대학 보내는 곳은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준비는 누가 하냐? 엄마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부모님들이 돈 대랴, 애들 또 지원하랴, 컨설팅, 또 과외, 아이고 참. 모든 것들이 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다시 생각하는 거죠. 네, 미국 보낼까? 다시 이럴 바엔 이럴 바에 찾아볼까? 네. 재미난 투자가 2019년부터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상승세, 미국 유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조학생님께서 지금 이야기 주셨고요. 약간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네.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조기 유학에 대한 네. 정보도 필요하고 네. 마음 자세도 필요하고 네. 지금이 정말 되게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 박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네. 사립학교 지금 생각하면 3만 개가 넘는다라는 거는 예, 아이고. 어마무시한 어, 정보네요. 네. 네.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항상 고민하는데 3만여 개가 넘는 학교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라서 오늘 또 특별히 조 박사님께서 내 아이에 딱 맞는 학교 선택하기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아이가 전공이 뭐를 정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 비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통합형 관리, 홈스테이 그리고 데이스쿨을 되게 좀
권장하는. 자, 아까 보딩스쿨은 아이를 학교 기숙사에 넣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어떤 또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홈스테이 부분은 현지에 사시는 어떤 미국 분들 또는 한국 교포분들, 네, 한국 교포분들. 그런 분들 안에 같이 살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네. 어떤 아이들한테 적합한지 좀 이야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경제력인 이런 배경들이 예. 뭐 아주 넉넉하진 어마어마하지 않으신 않지만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아이를 좀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럴 경우에 데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하지만 데이도 굉장히 비싼 데이가 네, 있고 천차만별이죠. 네, 관리형 유학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관리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실세를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네. 거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되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했던 학교들이 몇 학교 있거든요. 보스턴을 싹 위성 도시처럼 네. 그 나가면서 더 안전한 주거 지역을 이루죠. 그곳에 굉장히 유명한 캐톨릭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캐톨릭 학교에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얼마까지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심각하게. 네. 10분의 1이요? 더 저렴. 10분의 1보다 싸다고요? 이거 비밀이에요. 아, 야, 그건 정말 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막 그렇게 좋을 순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건 감안을 해야 수영장이 되고. 깔리고. 학교의 커리큘럼은 하지만 커리큘럼이 네. 훌륭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준이 네. 굉장히 기본 석사였어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꽤 제가 봤고, 오히려 이런 캐톨릭이나 크리스천 학교는 선생님들이 네. 뭐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뭔가 그래도 희생적, 사랑, 예. 섬김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예. 뭐 기다림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내. 한마디로 우린 돈 안 밝혀. 우린 착한 일 하고 싶어. 아무 캐톨릭 학교는 아니고 네. 그 지역에서 인정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네, 몇몇 학교들이. 그곳에 아이를 보냈을 때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네. 잘 자라준 케이스가 네. 전 대부분이에요. 네, 여러분은 꿀팁입니다. 예,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몇몇 학교들 학비가 엄청 저렴하다는 것, 네, 오늘 정보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아껴서 네. 학사 제도에 네. 부탁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 있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네. 과외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주실 네, 수 있고. 네. 학부모님들 이런 좋은 정보 나왔을 때 좋아요와 구독은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미국이라는 대학이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게 네. 결국은 넘버, 예를 들면 GPA, 내신, 그렇죠? 네, 내신. AP, SAT, SAT 우리나라의 수능, 네. 수능이죠. 두 번째 허들인데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네. 두 번째 어떤 거죠? 네, 네. 우리는 그거를 이제 IB라고 불러요. 네. Intellectual. 인텔렉츄얼. 네, 네. 바이탈리티라고 합니다. 네. 인텔렉트 바이탈리티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얼마만큼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네. 열정이 있냐를 보는 건데 네. 이게 결국 퍼스널 나레이티브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얼마만큼 이 학생이 독특하고 네. 얼마만큼 이 학생이 개성이 있고 네. 어떤 자원이 될지. 그렇죠. 네. 왜냐면 대학 커뮤니티는 디버시티를 네. 주장하잖아요. 다양성을 다양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네. 넘버만 가지고 뭐 일반 대학 떨어지는 네. 비율은 제가 알기로 10%도 안 된다고 해요. 야, 우리나라 대학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IB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IB를 준비할 때 교과에 활동에 나오는 거예요. 네. 두세 개 정말 힘들게 준비하는 네. 것을 지금은 대학에서 원하는 인지상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 학부모와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면 네. 칼리지 어드바이저가 네. 준비하는 게 대학 선정이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소스를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좋지만 네.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을 줄이면서도 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렴하지만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을 네.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네.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조기 유학 관리를 받고 충분히 네. 이런 좋은 결과를 네.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이비리그도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다 가능한. 네,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조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좀 어떤 내용을 좀 주실 건가요? 이렇게 10년 정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네. 제가 그런 아이와 함께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낸 게 홈스쿨링이었어요. 네, 홈스쿨링.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네.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홈스쿨링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좀 아리송한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 나가유 TV 유학편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